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학폭 이야기가 소재가 되어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학폭이 문제가 되어서 공직 임명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나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너무 메마른 교육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요. 컴퓨터와 디지털에 익숙한 사회에서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존귀함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귀중 한번 모셨습니다. 기네스꽃 예술중앙회 회장님이신 박명숙 플로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멀리 오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원장님이신지 우리 박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플라워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명숙입니다. 아하. 시도 쓰고 낭송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아하, 그러면 이제 플라워 디자인, 이거 영어로 얘기해서 근데 쉽게 말해서 꽃이잖아요, 꽃.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영어로 플로리스트, 뭐 꽃 이런 일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직업이에요? 저는 플로리스트라는 그 직업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어렸을 때는 뭐 꽃꽂이, 뭐 그러면 그 여자분들이 옛날에 보면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 보면 취미생활이 뭡니까? 그러면 꽃꽂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꼰대인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플로리스트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일입니까?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꽃을 그냥 취미로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꽃을 갖다 장식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장식하면서 요즘 웨딩 플래너라든지 플로리스트로서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직업군이 선택을 되는데, 아무튼 꽃과 관련된 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꽃과 관련된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꽃과 관련된 모든 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원예 치료? 뭐 이런 것도 합니까? 그렇죠. 예. 원예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시게 되나요? 네, 각박한 현실 속에서 꽃은 자연이다 보니까 자연을 대하면서 그 식물의 성장 과정 이런 걸 다 느끼면서 식물을 한 포기 뿌리부터 네. 화분에 이제 이렇게 옮겨 심으면서 장식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죠. 자연과 함께 자연적으로. 그 요즘에 보면 뭐 산림 치유니 뭐 농업 치유니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예 치료도 뭐 이런 거에 하나에 이제 속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가꾸거나 꽃을 가지고 무슨 뭐 작품을 만들거나 뭐 이런 과정이 그 중요한 거겠네요. 네, 성취감도 느끼면서 네. 자연적으로 마음의 힐링까지 되는 그래서 원예 치료가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예 치료. 저도 원예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꽃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이 꽃하면 비싸다 뭐 이런 느낌만 받았는데 그래서 이 꽃을 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어가는 생각만 가졌는데 사실 꽃은 보면 아름답긴 하죠.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좀 하기는 하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 원장님 그 작품 좀 몇 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 꽃에 대한 좀 이 안목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작품은요, 봄이 탄생하는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했는데요. 디자인 와이어로 이제 디자인을 짜가지고 저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짜서요. 가운데 이제 3개의 색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첫 번째 정중앙에 있는 그 갈색은 무거운 겨울을 표현을 했습니다. 겨울이 그 지루했던 겨울, 춥고 어두웠던 그 겨울을 표현을 했고요. 가운데 흰색은 이제 겨울에서 봄이 오는가 보다 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이제 흰색으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자리의 핑크색은 이제 봄이 왔구나. 봄 하면 색감 하면은 아무래도 진달래 색에 가까운 핑크가 떠오르죠. 그래서 핑크색에다가 이제 저거 화병 같은 경우는 폐품을 제가 활용을 했어요.
아는 지인이 이제 방앗간을 하는데요. 예. 저게 이제 기름병으로 활용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크라톤이라는 그 식물을 나뭇잎을 붙여서 이제 끈으로 묶은 후에 거기다 이제 봄은 새싹이 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게 참 좋은데 그 중에서 꽃꽂이 소재로서는 이제 곱슬버들이라고 곱슬버들을 사용해서 높낮이 높고 낮게 꽂으면서 거기에 이제 봄의 색인 노란색 저 꽃은 이제 라넌큘러스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심플하면서도 이제 저렇게 해서 작품성을 살려봤습니다. 아하. 제가 지금 사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기름병, 방앗간에서 쓰는 기름병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꽃은 무슨 뭐 라는 큘러스꽃, 뭐 곱슬버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게 또 있군요. 그러니까 핑크색은 그러니까 바깥에 이게 핑크색 깔아놓은 것은 이제 봄이 온다, 뭐 이런 뜻. 이미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진달래나 뭐 지금 보면 우리가 봄을 많이 느끼는 게 진달래, 벚꽃, 개나리 뭐 그렇죠. 그런 거니까 예. 노란색 꽃으로 해서 봄이 왔다. 쌀이꽃이나 뭐 흰색, 노란색, 핑크색 이제 그렇군요. 이런 뜻이 있네요. 예. 자, 그럼 다음 작품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 작품은요. 찬양하며 노래하다는 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연상을 해봤습니다. 네네. 저것도 역시 이제 구조물을 짜서 체크무늬형으로 구조물을 짠 후에 저 밑에 화병도 폐품을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저것은 그냥 플라스틱 원통 모양의 플라스틱에다가 한지를 붙였어요. 한지. 한지를 붙여서 이제 화기를 사용했고 거기에 이제 아마릴리스 꽃과 그다음에 르네브라는 꽃과 르네브. 예. 밑에는 이제 몬스테라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예.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 찬양하고 나팔 부는 그런 뜻으로 이제 작품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이거 무식해서 그런데 이 PIP 좀 확대 좀 부탁드려볼까요? 이제 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원장님께서는 아마 그 교회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 저기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이제 나팔 모양처럼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그 느낌은 좀 있어요. 이제 높으름자리 제목을 표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파란 꽃이라고 그러네. 네, 저 아마릴리스라는 저기 아마릴리스. 네네. 밑에 있는 분홍색 꽃은 네, 르네브라는. 르네브. 네, 그다음에 그 ip소제인 것은 몬스테라. 몬스테라.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듯한 느낌. 네. 그 꽃의 그 르네브의 꽃은 네.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네. 같이 한 마음으로 예. 찬양하며 노래를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회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 종교적인 것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만드시는데 이거 그 다른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뭐 노래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가족 찬양? 할아버지 칠순잔치 합창 뭐 이런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느낌이 이렇게 또 알고서 보니까 또 느낌이 좀 또 다르네요. 이게 역시 이게 뭐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 하시는 시간에 사진 작가님도 나오셔서 사진도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미술 하시는 분 나와서 미술사 설명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작품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작품은 꽃예술 한국의 책에 실린 작품인데요. 저기 이제 동양적인 이미지로 동양 꽃꽂이를 했거든요. 저 화기는 도자기예요. 청도자기. 도자기에다가 디자인 와이어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받친 후에 수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꽃을 넣어가지고 동양적인 그 포인트, 포인트를 살려가지고 그 청밀의 덩굴로서 넓게 펼쳐가면서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양적이라는 느낌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수국이 들어가니까 좀 동양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네, 나타난다. 청밀의 덩굴이라든지 이런 예. 아,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국은 알겠어요. 수국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제가 작품이 나간 책을 잠깐 보니까 뭐 글로리오사, 맨드라미, 그다음에 청밀의 덩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동양적인 가든 테이블, 가든 파티하는 같은 주로 이제 느낌을. 가든 파티할 때 많이 예. 저렇게 장식하기도 하죠. 아하. 저 작품 얘기하다가 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일단 작품 하나 더 설명 듣고 제가 좀 경제적인 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경제적이가 말씀하시니까 네. 이 작품 딱 어울리는 작품이네요. 주로 이제 화원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상업화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작품을 저것도 역시 디자인 와이어를 이용해서 네. 하트 모양을 만들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스파트 필름이라든지 또 그 울타리 모양의 그 장식을 넣어서 또 벌레도 한 마리 넣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살려봤습니다. 아하. 저게 이제 주로 원예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죠. 원예 치료용으로. 이게 파란 식물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스파트 필름이라고요. 스파트 필름. 네, 스파트 필름. 스파트 필름. 영어 이름이 많죠.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럴 때 집에 창가에다가 아니면 집에 거실에다가 이런 화분을 딱 장식에 올려놓고 놓으면 보면 보는 순간 힐링이죠. 아하, 맞습니다. 제가 마음이 어제 편안해지고 녹색은 또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색은 많이 봐둬라. 그게 결국은 눈의 보약이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하.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어제 그 일이 있어서 도봉산 쪽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고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봉산을 탁 바라보는데 전부 지금 봄이어서 녹색이잖아요. 네.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일하러 가서 힘들었었는데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군요. 운전하면서 녹색이 있으면 정말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이제 작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돈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인 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원장님 지금 이게 세 번째 그 꽃예술 한국이라는 책에 실린 작품이요. 이게 동양적인 그 느낌을 만들었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하나 그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작비 원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어디다 이런 걸 이제 이 장식을 이제 제공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거지 요즘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주로 이제 화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예, 예. 하거든요. 물론 꽃도 중요하지만 예. 꽃을 꼽는 화기가 중요해요. 화기, 그러니까 예. 담는데. 그렇죠. 예. 저 화기는 사실 참 비싼 거예요. 비싼 겁니까? 예. 비싸다는 기준이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일단은 저렇게 저렇게 만드시는데 얼마? 화기값만 해도 20만 원이 넘고요. 담는 것만 해도 20만 원 있고. 네. 꽃하고 꽃까지 하면 하면은 뭐 한 30여만 원 들어갔다고 30여만 봐야죠. 원 이상 들어가는 작품이다.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요즘에 그 에너지 비용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저기 뭐 전기료 그다음에 그 가스료 그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그 논문을 좀 쓰다 보니까 한전 전기료 안 올리면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 에너지 비용 많이 올라가서 꽃값도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모든 세금이 올라가면 꽃값이 덩달아 올라가는 게 전기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또 연료비가 많이 연료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꽃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 뭐 저희가 뭐 정확하게 뭐 무슨 꽃이 작년 이맘때 얼마였는데 올해는 지금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원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양재동 꽃시장이라 데 가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 데 가서 느끼시는 체감적인 거는 어느 정도나 올랐다고 좀 느끼세요? 소비자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은 그 전문가 예, 아니니까 잘 네. 모르죠. 시즌 때마다 사실 평소보다 한 3배 정도가 오른다고 보면 돼요. 평소보다 3배, 예. 시즌 때는. 시즌 때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있으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네, 이럴 성인의 때는, 날이라든지 예. 뭐 부부의 날, 5월 달은 참 가정의 예, 달이 가정의 해서 날이잖아요. 예. 꽃을 참 대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한 평균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3배 정도는
일단 시즌에는? 오르고 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즌에는 한 3배 정도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오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졸업식 시즌, 뭐 입학 시즌 그럴 네네. 때 5월 달에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부부의 날, 네, 그다음에 성년의 스승의 날, 날, 성년의 날. 네. 아, 정말 꽃 쓸 일이 많네요. 5월 달에는. 그렇죠. 저희가 이 방송을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꽃값 많이 오르니까 미리 네. 하세요. 꽃은 정말 5월의 여왕이라고도. 아, 그렇군요. 한 3배 정도. 근데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요즘에 이번 주에도 이제 아직 안 가셨죠. 이번 주에는 꽃시장에. 네. 지난주에 꽃시장 가보셨는데 네. 한 2달 전보다 꽃값이 얼마나 오른 것 같아요? 2달 전보다는 조금 느낌상으로 그냥. 예, 한 몇 프로? 한 30% 정도? 2, 30% 정도. 네네. 아하, 많이 올랐군요. 그게 또 요일별로도 관계가 있어요. 꽃은 요일별로도. 예, 어떤 왜냐하면 관계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평일,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네. 주로 행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가정에서는 예, 예. 주로 이제 주말에 하는데 네. 주말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네. 꽃값이 더 올라가요. 아하. 2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한 주일에. 한 주일 사이에도 월화수목금토일 네. 중에 뭐 가정의 행사가 있다든가 그렇죠. 주말에 결혼식 같은 거 많이 네,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행사 많으니까 그때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꽃값이 한 2배 정도로 뛸 수도 있다. 네. 최악의 경우. 네. 아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수요일에 그럼 수요일에 양재동 꽃시장에 가면 우리 월요일이나. 원장님을 뵐 수가 있겠네요. 이거 꽃시장에 가시면 주로 어떤 걸 많이 하세요? 그럼 정보도 좀 얻으시나요? 네, 그렇죠. 꽃은 정보이기도 해요. 정보. 그럼 큰 시장에 가봐야지만 이 네. 흐름을 알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저는 꽃시장에 가면은 무조건 돌아요. 아, 어떤 꽃이 나왔나, 어떤 아. 꽃과 인사를 할까 해가지고 아. 무조건 몇 바퀴를 돈 후에 네. 내가 살 꽃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네.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아하, 여러분들도 이제 요령을 하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꽃을 언제 사시는 게 좋은가? 월화. 왜냐하면 주말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목금 요로 주말에 갈수록 수요가 많아서 꽃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생활의 팁이 하나겠네요.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원장님은 이제 이 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또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사업하시다 보면 좀 어려우신 점, 뭐 심리적으로 장단점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는 소비자가 몰라줄 때가 정말 가장 소비자가 어려운 것 몰라줄 때 같아요. 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해서 작품으로 해가지고 예. 저 그 높이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단지 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도 많이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쵸, 또 그쵸. 이제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예.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소비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음. 그냥 그 꽃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음. 그런 면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허.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 아하. 그러니까 우리 저 원장님은 이 꽃을 이제 작품으로 대하시면서 제대로 이제 만들어서 그 분위기에 맞게 또 그렇죠. 행사나 또 아니면 그 장소의 분위기에 맞게 계절에 맞게 그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네. 만드셔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냥 이게 그냥 꽃에만 집중해서 그냥 꽃값이 비싸다, 뭐 네, 꽃이 이쁘다, 비싸다 안 싸다 이쁘다. 이러니까 그런 면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저희는 그 한 송이의 꽃을 장식하기 위해서 수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화기에 꽂을까, 뭐 어떤 리본을 쓸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꽃수가 적니 많니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이 양이 많네 적네만 네. 이야기하지 정말 어떤 그에다가 이 꽃을 담았는지 또 어떤 리본을 써서 이 꽃을 또 빛나게 하는 건지 네. 만드는 것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군요. 소비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꽃을 뭐 프로포즈 할 때나 아니 뭐 생일 때 뭐 이런 어떤 그럴 때 축하하기 위해서 쓰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장례식 때 사실 국화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만 익숙해져 있지 꽃이 우리 생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꽃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꽃과 식물이 없다면. 그렇죠. 예. 그런 그 한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막상 그렇군요. 자, 꽃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은. 요즘에는 이 꽃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예. 본인이 정말 하고자만 한다면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회가 많이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협회에 소속된 그 회장들 산하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여성회관이라든지 야. 문화센터, 문화센터. 그런 데서 많이 또 배우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일부러 저기 하지 마시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문화센터, 공공기관에서 그렇죠. 여성 뭐 교육 복지관 네네. 이런 데서 교육시키니까 많으니까 편하게 가서 교육 받으시면서 이제 하시면 네.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꽃을 그렇죠. 매일 보게 되니까 좋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늘 여기 출연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특히 IT 전공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그 전공을 뭐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회장님은 저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저는 조경 인테리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 조경 인테리어를? 네네. 그 원래부터 조경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네, 꽃을 이제 먼저 했고요. 예. 꽃을 하다 보니까 예. 폭넓게 또 조경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예. 조경을 공부하면서 조경은 정말 종합 과학 예술이다. 음. 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지금까지. 음. 그거를 알므로써 생활에 많은 것들이 사실 조경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중요하죠. 공원. 예. 예. 아하.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직업을 전향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은행원이었습니다. 아, 예, 예. 은행원이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예. 여자가 가장 우아하고 우아한 삶을 예. 어떻게 살아갈까 예. 이제 생각하다가 아, 꽃이지. 꽃 나랑 어울리겠지. 그래서 내 삶의 여백으로 이제 꽃을 취미로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 꽃을 취미로 배우시다가 이제 또 아예 뭐 조경 인테리어까지 대학에서 그쵸.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게 된 거네요. 네. 음. 원래 모든 것은 직업은 좋아하는 직업을 네. 선택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꽃꽂이도 이것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꽃꽂이 처음에 이제 제가 초급을 이제 예. 배우기 시작해서 초급을 배우다 보니까 중급도 하게 됐고 예. 그다음에 또 고급 과정을 거치면서 예. 사범 3급, 사범 예. 2급, 사범 1급, 뭐. 그다음에 지부장, 지회장, 그다음에 이제 단독 회장 이제 이렇게 아. 나가게 돼서 무수한 세월과 함께 많은 돈도 들어갔죠. 아, 그렇군요. 이거 여기도 자격증이 있군요. 이거 국가 자격증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자격증도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예. 하는 화해장식 기능사라든지 화해장식 기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꽃과 관련된 플로리스트 분들도 뭐 민간 자격증으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급서부터 뭐 단독 회장까지 해서 9단계가 있고 국가 자격증으로 또 화해 장식 기사 자격증도 있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일부 끝 순서로 준비된 거는 제가 좀 다음에 여쭤보고요. 이번에 고향 꽃 박람회 참가하신다고요? 아, 꽃 네. 박람회 언제부터 합니까? 이번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네. 박람회를 시작합니다. 그럼 고양시 꽃 박람회에서도 참가하시나요? 예, 저는 참여해서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양시 제가 꽃박람회 가보셨나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정말 제가 서울식물원은 가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 삭막하게 사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출연자님한테 이 삭막하게 살았던 말씀 듣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참 근데 이번에 행사 때는 꼭 한번 네, 가보시길 제가 권유를 꼭 한번 드립니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사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말씀했던 게 뭐냐면 이 꽃이 오래가는 꽃이 있다고 말했는데 아, 네. 요즘엔 조화 같은 꽃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꽃을 만들면 프리저브드 플라워라 해가지고 예. 보존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특수 약품 처리를 해서 예. 오래 가게 해서 보통은 5년 이상. 그 그러니까 수명이. 꽃에 특수 약품 처리를 하면 5년까지 가요? 5년 이상 가는. 5년 이상 네. 가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햇볕을 싫어해요. 햇볕을 안 약품 받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 햇볕을 바르면 색이 바래지거든요. 그다음에 물을 싫어해요. 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완전 생화하고 반대죠. 그 생화인데 조화처럼 네. 약품 처리를 잘 해놓으면 생화 느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서 한 네. 5년 이상 가는 것도 있다. 네네. 과학 기술의 발전이네요. 처음엔 이제 일본에서부터 네. 넘어왔는데요. 지금은 네.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은 보존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